pint가 가리키는 변수의 값을 200으로 바꿔라 이 말입니다. 네, pint가 지금 밸류를 가리키고 있잖아요. 밸류의 주소를 가리키고 있잖아요. 그럼 pint는 지금 밸류와 어떻게 보면 링크되어 있다, 연결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밸류의 값을 200으로 바꾸기 위해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밸류의 값을 여기서 또 밑에 출력을 해볼게요. 그러면 처음 출력했을 때는 10이 나오고 두 번째 출력됐을 때는 200이 나와야겠죠? 자, 잘 나오죠? 10과 200 이렇게 잘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포인터에 대해서 볼 거예요. 포인터 악명 높죠? 뭐 어떤 분들은 포인터 하기 싫어서, 포인터가 어려워서 다른 언어로 시작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한번 도전해 보세요. 처음부터 이 영상 보시면서 차근차근히 이제 옆에 노트라든가 연습장 놓고 그려보면서 차근차근히 보다 보면은 어느 순간 사용 방법을 알게 될 거다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제가 오프라인으로 초등학교 6학년, 5학년 또 이해를 시켜서 포인터를 다루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쉽게 설명할 테니까 잘 듣고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포인터 영상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릴게요. 자, 우리가 포인터를 얘기하기 전에 저는 일단 먼저 변수를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면 변수의 역할은 뭘까요? 그러니까 int i라고 해서 이제 변수를 선언하죠. 그리고 i에 대한 10을 저장합니다. 그러니까 정수형 변수, int i라는 정수형 변수는 값을 저장하는 역할이에요. 일단 이 부분 딱 알아두고 역할에 대해서, 변수의 역할에 대해서 생각하고, 자, 그 다음에 다음 설명 넘어갈게요. 변수는 선언을 했을 때, 선언하고 딱 실행시키면 어떻게 해요? 램의 메모리 공간이 확보되면서, 예를 들면 제가 정수형 변수를 선언했어요. int, 그러면 몇 바이트죠? 4바이트만큼 크기를, 그렇죠? 램의 어떻게 보면 공간을 확보를 하죠. 변수의 역할은 뭐예요? 값을 저장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다 아실 거예요. 자, 이렇게 알고, 자, 메모리에 대해서 좀 들어가 볼게요. 메모리를 좀 이렇게 칸막이로 약간 칸칸으로 이렇게 나눴어요. 그래서 이 칸 하나가 1바이트입니다. 그리고 이 칸마다 주소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예시예요. 그냥 주소 0x01, 0x11 이게 주소예요. 이 주소, 어드레스, 여러분들이 아파트든 빌라든 뭐 주택이든 뭐 전원주택이든 뭐 어디든 간에 뭐가 존재해요? 주소가 존재하죠. 예를 들면 철수가 있고 길동이가 있고 지민이가 이렇게 있어요. 철수는 여기 살고 길동이는 여기 살고 지민이는 여기 삽니다. 예를 들면 램도 약간 이런 구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 아파트, 일단 아파트로 예시를 들게요. 아파트를 생각하시면 좀 편할 거예요. 여기 보면 101동, 여기 길동이 여기 101호예요. 그리고 1, 2, 3, 4, 5 철수는 501호가 되겠죠. 여긴 102동이고 지민은 1, 2, 201호예요. 201호, 여긴 101, 그렇죠? 501. 자, 우리가 철수내를 간다고 했을 때, 자, 벌써 저는 이미 철수내로 간다고 했지, 철수집이 예를 들면 주소가 서울특별시 뭐뭐구 뭐뭐동 A아파트 101동 501호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철수내 가자 그러지 서울특별시 뭐뭐구 뭐뭐동 A아파트 501호로 가자, 101동 501호로 가자 뭐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우리가 철수내로 가자고 하잖아요. 이 철수가 어떻게 보면 변수 이름이죠. 변수 이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철수내도 주소가 있고 길동이도 주소가 있고 지민이도 주소가 있죠.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변수 int i 선언했을 때 한 칸이 1바이트라고 했을 때 4바이트의 공간을 잡아먹고 그 다음에 각각의 주소가 있는데, 이 4바이트의 대표 주소는 여기 보면은 시작되는 0x10 여기가 어떻게 보면 int i의 주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변수 우리가 int i를 선언하면은 4바이트의 크기를 잡아먹고 그거에 맞는 주소가, 그쵸? 주소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이제 철수내, 길동이네, 지민이네 있지만 다 주소가 존재하죠. 그 주소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램에 이제 변수 선언했을 때 램의 그 공간을 할당한다 설명을 드렸어요. 계속 정수 하면은 정수 4바이트 하면 4칸, 이 노란색 보이죠? 한 이 정도 잡아먹겠죠. 그리고 문자, 캐릭터 A, 단일 문자 A를 사용한다 그러면은 1바이트 한 칸, 그리고 실수 3.5 플롯 얘도 4바이트예요. 그래서 이 정도, 그렇죠? 파란색 4칸. 이 가운데 3개는 뭐냐? 변수를 선언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램에다가 메모리, 여기다가 메모리를 공간을 확보해줘
라고 어떻게 보면 딱 이 위치에다 확보해줘 이렇게 하지는 못합니다. 운영체제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메모리가 확보되는 것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여기다가 4바이트 딱 공간 잡을 거야 이렇게는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변수를 선언하면은 운영체제를 통해서 알아서 그죠, 그 큰 메모리 안에 4바이트 뭐 1바이트 또 뭐 8바이트가 될 수도 있고 배열수는 뭐 10바이트가 될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공간을 확보한다. 근데 또 중요한 건 각각의 뭐가 필요 1바이트마다 제가 1바이트로 쪼갠 거예요. 주소가 존재한다라는 거. 각각 바이트마다. 문자 A 캐릭터 선언했을 때 여기에 잡혀 있으면 여기에 맞는 주소, 여기에 맞는 주소. 그렇죠? 우리가 아파트, 동호수, 그렇죠? 주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번에는 배열 변수. 자, 정수형 인트 i에서 3칸 했으면은 12바이트가 되겠죠? 인트 i라는 배열 변수의 주소는 제일 먼저 시작되는 여기 0x10이 됩니다. 이건 규칙이에요. 네. 다 주소 있죠. 바이트마다 다 주소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배열의 대표 주소는 0x10이라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캐릭터 A 제가 주소를 다 똑같이 썼는데 다 똑같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래서 매번 다르다. 그 부분 참고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래서 예를 들면은 캐릭터 5 그러면 5바이트죠? 그러면 메모리 이 정도 잡아먹겠죠? 그러면 이 캐릭터 A라는 배열, 그쵸? A 배열이죠? 이걸 대표하는 주소는 항상 0x10, 그러니까 0x10이 아니라 항상 그거에 대한 시작 주소다. 네, 배열 메모리가 시작되는 배열 선언했을 때 그 메모리를 차지하잖아요. 그래서 그거의 제일 첫 번째 주소가 그 배열의 대표하는 주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포인터를 배우기 전에 이 주소에 대한 개념을 알아두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럼 간단하게 실습을 좀 해볼 거예요. 포인터를 배우기 전에 주소의 개념을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주소란 아까 전에 제가 설명한 아파트, 그렇죠? 그거 그냥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변수 선언했을 때 메모리의 4바이트가 정수의 변수 선언했을 때 메모리 4바이트가 어떻게 보면 할당이 된다. 어떻게 보면 메모리 공간이 확보가 된다. 운영체제가 그걸 해준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걸 생각하면서 예제를 좀 해볼게요. 그래서 제가 int하고 value 했어요. 10 저장하고요. 플롯 하나만 할게요. 플롯하고 인덱스 해서 파이로 할게요. pi는 3.14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정수형 변수 하나하고 플롯형 변수 하나 선언했다 라고 했을 때 4바이트 4바이트 8바이트 어떻게 보면 메모리 공간에 뭐 좀 확보가 되는 거죠. 그 공간만큼. 그래서 출력할게요. cout에서 value의 값 땡땡 하고 그리고 value에서 value의 주소를 출력할 거예요. 주소 출력하는 거 간단합니다. 여기 end 표시하고 value 이렇게 하면 돼요. endl까지. 자, 이렇게 하면 값과 주소를 출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pi의 값도 각각 값과 주소를 이렇게 출력을 해봅니다. 그래서 실행을 하면은 자 나오죠. 그러니까 value의 값 10, 파이의 값 3.14 그렇죠. 나오죠. 값이 저장됐고 그러니까 그 메모리 값이 저장된 거죠. 그 다음에 value의 주소 0000 하고 뭐 add 88ffa 뭐 454 이게 어떻게 보면은 뭐 아까 서울특별시 무슨 동 무슨 아파트 몇 동 몇 호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 pi의 주소도 뭐 서울특별시 뭐 무슨 아파트 몇 동 몇 호 뭐 이런 식으로 주소가 이렇게 나타나진다. 그래서 주소와 값을 확인해봤어요. 자, 그러니까 주소의 존재를 알았고 주소를 어떻게 출력하는 줄 알았으니까 이제 포인터에 대해서 해볼 거예요. 자, 여기 역할 이렇게 나오는데 자, 변수는 값을 저장해요. 자, 우리 아까 전에 값을 저장하고 변수를 통해서 값을 저장하고 그 변수의 주소를 출력해봤어요. 그래서 변수 이름은 예를 들면 철수네, 영희네 뭐 이런 식으로 값을 저장하고 그 주소를 출력해봤는데 자, 여기서 보면은 포인터가 뭐냐? 네, 포인터가 뭐냐면은 주소를 저장하는 역할을 하는 게 포인터예요. 포인터는 변수와 다르게 주소를 저장한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가 써놨는데 주소를 저장한다는 건 다른 변수를 가리킨다. 그래서 주소를 저장한다는 건 다른 변수의 주소를 가리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인터 변수를 선언할 겁니다. 그러니까 포인터. 그래서 내가 int i를 선언해 놓고 포인터 변수가 i를 가리키게 만들 거예요. 포인터 변수라는 거는 그런 역할이에요. 다른 변수의 주소를 가리키기 위해 존재하는 게 그러니까 포인터 변수라고 일단 얘기하고 싶어요. 포인터 변수는
다른 변수의 주소를 가리키기 위해서 존재한다. 보통 포인터 변수가 4바이트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건 이제 8바이트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포인터 변수의 크기가 정해지는데 보통 4바이트 아니면 8바이트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아마 4바이트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포인터 변수 내가 선언하면 이게 4바이트 이렇게 되죠. 그렇죠? 램의 어떻게 포인터 변수도 마찬가지로 변수예요. 그래서 포인터 변수 선언했을 때 선언하고 사용하면은 램의 4바이트만큼 공간을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정수형 변수 제가 int i를 선언했을 때 이 정도 뭐 4바이트 그렇죠? 이 정도 차지하겠죠? 내가 포인터 변수를 통해서 여기 int i라는 변수가 선언했다고 봤을 때 i의 값을 바꿀 수가 있어요. 뭘 통해서? 포인터 변수를 통해서요. 네, 포인터 변수는 이런 역할이에요. 포인터 변수를 통해서 포인터 변수가 가리킨 변수의 값을 바꿀 수 있다. 일단 저는 같은 자료형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같은 자료형의 변수를 바꿀 수 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좀 연습을 좀 해볼게요. 자, 이제 포인터 변수를 이제 본격적으로 사용해 볼 건데 먼저 변수, 정수형 변수 하나 선언할게요. value 10을 저장하고요. 포인터 변수는 어떻게 선언하냐? 저는 이제 value를 가리키기 위한 포인터 변수를 선언을 할 겁니다. 그래서 먼저 자료형 int 왜? 내가 가리킬 대상과 동일한 자료형이어야 되니까. 그래서 int하고 아스테리스크라고 해서 별표. 우리 곱셈 연산자 할 때, 그렇죠? 이게 이제 포인터 변수 선언할 때 이거 사용돼요. 이걸 붙이고 변수 이름 p_int라고 저는 선언할게요. 이게 포인터 변수예요. 포인터 변수가 value를 가리키게 할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p_int는 value. 근데 이 value 이름 앞에 이 end 표시, 이게 주소, 아까 우리 주소 출력해봤잖아요. 이 end 표시 붙여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value의 주소를 가리키겠다 이 말입니다. 자, 이러면은 p_int가 value를 가리키고 있어요. 포인터 변수는 자신과 동일한 자료형을 가리키기 위해 존재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cout value를 출력해 볼게요. value의 값은 땡땡 하고 value 한 다음에 endl 이렇게 출력을 할게요. 그럼 당연히 10이 나오겠죠. 그런데 자, 잘 보세요. 제가 아스테리스크 p_int 하고 200을 이렇게 했어요. 자, 이렇게 보면 이상할 수 있는데 이거 사용 방법인데, 자, 일단 처음 보시는 분들은 p_int 저 포인터 변수는 자신과 동일한 자료형의 주소를 저장하는 거 혹은 자신과 동일한 자료형의 주소를 가리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은 p_int가 가리키는 변수의 값을 200으로 바꿔라 이 말입니다. 네, p_int가 지금 value를 가리키고 있잖아요. value의 주소를 가리키고 있잖아요. 그럼 p_int는 지금 value와 어떻게 보면 링크되어 있다, 연결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value의 값을 200으로 바꾸기 위해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value의 값을 여기서 또 밑에 출력을 해볼게요. 그러면 처음 출력했을 때는 10이 나오고 두 번째 출력됐을 때는 200이 나와야겠죠. 자, 잘 나오죠. 10과 200 이렇게 잘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value의 값을 바꾸기 위해서 p_int를 통해서, 그러니까 포인터 변수를 통해서 포인터 변수가 가리키고 있는 변수의 값을 바꾸려면 포인터 변수 이름 앞에 아스테리스크 이 별표를 붙여놓고 거기에다가 바꿀 값을, 그렇죠? 내가 코드로 그렇죠? 입력을 하면은 그 대상 변수의 값이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죠. 아, 참고로 가리킬 때 제가 p_int와 value 이렇게 주소를 가리키게 했잖아요. 이거 말고 제가 예를 들면은 선언하자마자 가리키는 방법은 어떻게 하냐? 그 위에 변수 선언되어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 int 주석으로 할게요. value가 선언되어 있다 가정했을 때 asterisk p_int 제가 선언하잖아요. 여기에 and value. 자, 이 코드와 동일합니다. 동일한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선언하자마자 이렇게 가리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선언하고 나서 이렇게 가리킬 수도 있다. 이런 방법 설명드리고요. 그리고 값을 바꿀 때는 포인터 변수 이름 앞에 아스테리스크, 이거 중요해요. 이거 규칙이에요. 이걸 붙이고 값을 어떻게 보면 바꿔야, 그쵸? 포인터 변수가 가리키고 있는 변수의 값을 바꾼다. 너무 말장난 같은데 근데 이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서 제가
value고 30을 넣었어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포인터 변수를 통해서도 값을 출력할 수가 있거든요. p 언더바 출력하고 마찬가지로 아스테리스크 붙이고 포인터 변수 이렇게 쓰면요, 포인터 변수가 가리키고 있는 대상 그 변수의 값을 출력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행하면은 그죠? 똑같이 30 나오죠. 그러니까 밸류의 값을 30으로 바꿨을 뿐인데 왜? 포인터 변수 pint는요 밸류랑 링크되어 있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포인터 변수 통해서도 출력하면은 그렇죠? 값을 출력하는 거 포인터 변수 이름 앞에 아스테리스크 붙여야 되는 규칙이 있고, 이렇게 출력했을 때는 가리키고 있는 대상의 값을 출력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포인터 변수가 가리키고 있는 변수의 값을 출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값을 바꿔볼게요. sp 언더바 int에다가 12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밸류 값 출력하면은 당연히 밸류 값 12가 나오겠죠. 포인터 변수 통해서 값을 이렇게 바꿀 수 있다. 포인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메모리 구조를 어떻게 보면 생각하고 주소에 대한 개념과 역할, 포인터 변수의 역할, 그리고 그 가리키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머릿속에서 약간 그림을 그려지면서 포인터 변수가 가리키고 있는 그렇죠? 대상의 값을 바꾸는 그런 역할을 한다. 포인터 처음 기초 공부하시는 분들은 처음에 여기까지 이해하고 알고 넘어가면 됩니다. 급하다고 해서 막 나중에 제가 영상 업로드 할 거지만 함수를 통해서 뭐 값을 전다고 이건 좀 더 나중에, 일단 포인터 변수를 통해서 값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구나. 포인터 변수가 가리키고 있는 그걸 바꾸면서,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걸 해볼 건데 뭐냐면은 제가 아까 처음에 pint가 밸류의 주소를 저장했잖아요. 그러니까 밸류 주소를 가리켰잖아요. 중간에 여기 보면은 pint가 변수 하나 더 선언할게요. int index라는 변수를 선언할게요. 그 인덱스에다가 1000을 저장합니다. 그리고 pint가 인덱스를 가리키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는 인덱스의 중소죠. 자, 이렇게 되면은 pint가 밸류 주소를 저장하고, 그러니까 다른 의미로 가리키고 있었잖아요. 근데 바꾼 거예요. pint가 누굴 가리켜요? 밸류를 가리키다 인덱스를 가리키는 거예요. 인덱스의 주소를 가리킨 거죠. 그래서 pint를 또 출력하잖아요. 자, 여기서 이렇게 출력하면은 뭐가 나올까요? 1000이 출력되겠죠. 그렇죠? 1000이 나오죠. p 언더바 int를 통해서 값을 바꿀게요. 뭘로 바꿀 거냐? 1111 뭐 이런 식으로 바꾸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덱스를 출력할게요. 그러면 이제 이해하신 분들은 이제 아시겠죠? 뭘로 바뀌어요? 인덱스 값은 1111로 바꾼 걸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자, 여기까지 해서 포인터 변수를 활용하는 방법까지 좀 해봤어요. 이게 기초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포인터의 시작이고요. 자, 여기까지 해서 포인터 변수, 그러니까 연습을 할 때 캐릭터든 플로트든, 제가 이번 영상에 정수만 했으니까 캐릭터든 플롯이든 선언해서 같은 자료용의 포인터 변수를 만들어서 가리킨 다음에 값을 바꾸고, 이거를 플롯이든 캐릭터든 인트든 막 섞어보면서 해보세요. 대신에 동일한 자료용을 가리켜야 됩니다. 이 부분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지난번 영상 이어서 포인터 계속 할 건데, 포인터를 이제 함수랑 같이 사용하는 방법을 소개할까 합니다. 지난번 영상에서는 포인터를 선언하고, 그러니까 포인터 변수죠. 그래서 자기와 동일한 자료용을 가리켰죠. 그리고 나서 포인터를 통해서 가리키고 있는 변수의 값을 바꾸고, 그런 연습을 좀 해봤어요. 근데 이번 영상에서는 포인터랑 함수를 같이 사용하는 방법을 소개를 할 건데, 함수에 대한 내용, 함수를 사용할 때 파라미터와 리턴에 대한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포인터 기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영상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릴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함수를 사용했을 때를 좀 생각을 해볼게요. void로 해서 sum이라는 함수, 그리고 매개 변수는 int하고 value. 자, 이렇게 정의를 할 때도 마찬가지로 value는 value 플러스 뭐 100 이렇게 할게요. 그리고 cout value 값은 땡땡 하고 value endl까지 할게요. 이렇게. 그리고 sum 함수 호출할 때는 변수를 일단 선언할게요. int, 여기도 동일하게 이름을 value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value에다가 20을 저장을 할 거예요.
그래서 밸류 이렇게 하면은 값이 전달되죠. 즉 여기에 제가 메인 함수 안에 선언된 변수 이름을 쓰면은 여기 있는 값이 sum 함수에 있는 파라미터 매개 변수의 값이 20이 전달돼서 매개 변수를 일반 변수 사용하듯이 사용을 했었죠. 그래서 100 더하기 20이 되겠죠. 그거를 밸류에 저장하고 이 밸류는 매개 변수 밸류예요. 이것과 메인 함수 밸류는 다르다고 했죠. 그래서 이거를 출력하면 120이 출력이 되겠죠.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함수의 기능입니다. 그렇죠? 근데 포인터를 사용하면 좀 다른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 뭐냐? 그 전에 이제 포인터 변수를 선언해서 우리가 예를 들면 int asterisk p 언더바 밸류라고 이름을 선언할게요. 그리고 p 언더바 밸류는 밸류의 주소를 가리켜서 우리가 p 밸류를 통해서 밸류의 값을 바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포인터 함수 사용할 방법을 딱 보셨을 때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값을 바꿀 때는 p 언더바 밸류 여기다 내가 10을 하면 밸류의 값이 10으로 바뀌죠. 이 부분 확인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함수를 사용할 때 어떻게 사용해야 되냐? 약간 과거 배웠던 내용과 조금 달라요. 포인터는. 자, 포인터 변수를 제가 지우고요. 매개 변수를 포인터로 수정할게요. 그래서 asterisk p 언더바 밸류. 자, 이거를 이제 선언할 때 자,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코드 다 지우고요. 자, 여기도 지우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인자를 포인터 변수로 사용할 때 어떻게 사용하느냐? 여기 sum 함수, 여기 있는 파라미터 포인터 변수가 이 sum 함수를 호출할 때 전달하는 그 변수의 주소를 가리키게끔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value에 주소를 이렇게 넣었어요. 여기 있는 p value 포인터 변수, 매개 변수지만 포인터 변수예요. 매개 변수, 포인터 변수, value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값을 전달하고 끝나고 이거랑 좀 개념이 아예 다르죠. 그래서 p value가 현재 value를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제가 이 함수 안에서 p value 100 여기서 제가 cout value 값은 땡땡 하고 END에 자, 이렇게 두 개를 출력할 거예요. 밸류에다가 이제 메인 함수 보시면 밸류에 대해 20을 저장을 했어요. 그러면 cout 밸류 값은 20 출력이 되겠죠. 그 다음 밑에 sum 함수가 호출이 되는데 sum 함수에 밸류 변수를 넣었는데 이걸 뭐예요? 주소로 넣었어요. 그리고 파라미터에 있는 포인터 밸류 이 p asterisk p 밸류 이 포인터 변수죠. 얘가 누굴 가리켜요? 이렇게 하면은 밸류의 주소를 가리키게 됩니다. 그래서 p 밸류에다가 값을 100으로 저장했죠. 그럼 어떻게 돼요? 밸류의 값이 뭐로 바뀌어요? 100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시작을 하면은 결과가 20과 100 이렇게 나온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포인터를 이제 함수 사용할 때 포인터 변수 매개 변수 넘길 때 사용한다. 뭐 주소로 넘긴다. 자,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예를 들면 20 하면은 밸류 값이 처음에는 20이 출력되고 그 다음에 sum 함수를 통해서 더하기 120이 출력이 되겠죠. 이렇게 이 내용을 가지고 보통 C 언어나 C++ 책에서 콜바이 밸류, 콜바이 레퍼런스 해가지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때까지 배웠던 함수 내용은 값을 전달하고 끝 이거였는데 이번에는 뭐예요? 포인터를 배웠으니까 매개 변수, 포인터 변수를 통해서 그 함수를 호출했을 때 그 변수의 주소를 가리키게 되는 거죠. 전달한다, 뭐 주소를 저장한다. 포인터 변수라는 것 자체가 자기와 동일한 자료형의 변수에 주소를 저장한다 혹은 그 주소를 가리킨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 밸류의 주소를 가리키게 되는 그런 모양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메인 함수의 안에 있는 밸류의 값을 바꾼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간단하게 연습을 좀 해볼게요. 함수를 작성하여 포인터를 통해 전달된 변수의 값을 2배로 만들어 보세요. 뭐 간단하죠. int하고 value 그래서 일단은 10, 10으로 하죠. 그리고 2배로 만드는 함수 이름. 그래서 그냥 void로 할게요. 포인터 사용하니까 상관없겠죠. 더블 밸류. 뭐 예를 들면 더블 밸류라는 이름의 함수. 그리고 int하고 p 언더바 밸류. 자, 그래서 함수 선언합니다. 그래서 함수를 이제 정의를 하는데 p 밸류를 받아서 간단하죠. 밸류는 p 언더바 밸류
곱하기 2. 자, 이렇게 하면은 내가 p 밸류가 가리키는 그 변수의 값을 곱하기 2를 해서 저장시킨다. 뭐 이렇게 보셔도 돼요. 더블 밸류에다가 밸류에 주소를 넣어서 전달하게 되면은 p 밸류가 매개 변수인 p 밸류가 밸류를 가리키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면서 p 밸류가 현재 밸류를 가리키고 있으니까 밸류 변수 안에 있는 정수형 변수 밸류 안에 있는 10을 제어할 수 있겠죠. 그래서 p 밸류가 밸류를 가리키고 있으니까 그거의 값 10 곱하기 2 해서 그거를 p 밸류가 가리키고 있는 변수의 값을 저장해라. 값으로 저장해라. 좀 말이 좀 길어지긴 하는데 그래서 출력을 안 했네요. 출력은 뭐 여기서 해도 되고 밸류 값은 땡땡 하고 밸류 인데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거를 뭐 비교하기 위해서 그렇죠? 함수를 호출하기 전과 후로 보면 되겠죠. 그래서 10과 20 이렇게 출력된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개의 정수를 입력받아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수행하는 함수 작성하세요 할 거고 이제 매개변수 가리킬 테니까 전달할 거니까 주소로 전달하죠. 그래서 함수 안에서 변수를 선언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든 함수에다가 변수 선언 안 할 거고 보이드로 해서 리턴도 안 할 겁니다. 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먼저 함수 이름을 먼저 정할게요. void add 더하기 함수죠. 그래서 일단은 두 개의 점수 입력받아서 값을 전달할 거고요. 그 다음에 결과는 포인터로 이제 연결을 시켜서 가리켜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int first 그리고 int second 뭐 이렇게 선언을 하고 그리고 int p result 뭐 이런 식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얘는 더하기예요. 그래서 함수는 어떻게 할 거냐? 아스테리스크 p result가 가리키고 있는 변수에다가 first와 second를 더해 줄 겁니다. 네, 이렇게 하면 되겠죠. 네. 그래서 메인에서 이제 값을 입력받고 add 함수를 호출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int first, second 뭐 이렇게 선언을 해주고 int result 해줍니다. 그리고 cout 첫 번째 값 입력 땡 이렇게 해주고 cin 해서 first에다가 입력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 얘는 second 입력 받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add 함수를 호출하면서 넘겨주면 되겠죠. 어떻게? first와 second와 second 그리고 result를 보내는데 얘는 주소로 넘겨야겠죠. result는 네, 여기까지. 자, 이렇게 하면 뭐예요? p result가 result를 가리키는 모양이 되죠. 그래서 result의 값을 저장하는데 그 값을 저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first랑 second를 그죠? 첫 번째 값 입력, 두 번째 값 입력해서 더한 값을 p result를 통해서 포인터 변수를 통해서 매개 변수죠. result에 저장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cout 더하기 결과는 땡땡 해주고 얘는 그냥 result 출력하면 되겠죠. end까지 해줄게요. 첫 번째 값 입력했을 때 첫 번째 값은 11 해주고 두 번째 값은 22 하면은 33 이렇게 출력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간단하죠. 자, 그 다음에 빼기를 좀 해볼게요. 빼기 void 이름은 간단하게 서브로 할게요. 네. 그리고 매개 변수는 동일하게 들어가면 되겠죠. 네. 이렇게 동일하게 들어가면 되죠. 그리고 또 시간상 영상 시간상 복사 붙여넣기 좀 할게요. 서브인데 얘는 이렇게 빼면 되겠죠. 그리고 함수 호출할 때는 sub first, second, and result 이렇게 하고 출력을 또 하면 됩니다. 빼기 결과는 첫 번째 값 10, 두 번째 값 5 하면은 15와 5가 출력된 거 확인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곱하기 해볼 거예요. 곱하기 이름도 간단하게 할 겁니다. 네, 간단하게 해서 이름을 뭘로 하고 그리고 함수를 이제 정의를 해야겠죠. 선언을 했으니까 얘는 곱하기만 넣으면 되겠죠. first 곱하기 second 이런 식으로. 그리고 호출할 때는 마찬가지로 뭘로 해서 곱하기 출력해 볼까요? 처음에는
20 하고 두 번째 값은 3 했을 때 23, 17, 60 잘 나오죠. 자, 마지막에 나누기 할게요. 얘를 div로 해서 이제 정의를 해야겠죠. void div first, second, 그 다음에 결과값은 나중에 가리키고, 그 다음에 얘를 나눈값을 p result가 가리키고 있는 값을 저장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div 넣고 변수 4개 변수, 그쵸? 전달 값을 전달하고 하나는 주소로 전달해서 가리키게끔 해서 값을 갱신하는 거죠. 나누기 결과는 해서 실행하면 되겠죠. 첫 번째 값 입력했을 때 아까랑 또 다르게 할게요. 9 하고 3, 그래서 더하기는 12, 빼기는 6, 곱하기는 27, 나누기는 3. 네, 잘 나오죠. 네, 이렇게 해서 이번 영상에서는 포인터랑 함수랑 같이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전에 있었던 함수 있잖아요. 뭐 반복문 문제든 뭐 4층 연산 문제든 어떤 문제든 간에 함수로 만들어서 그 중에 인자 하나를 포인터 변수로 전달하는 거죠. 주소로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매개 변수 포인터 변수가 그 주소를 가리키게끔 이렇게 연습해서 뭐 결과를 출력하는 이런 연습을 해보세요. 추천드려요. 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포인터 할 거예요. 근데 이제 포인터와 배열을 같이 사용해 볼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포인터 변수를 가지고 배열을 제어한다? 뭐 배열 값을 뭐 제어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일단 결론적으로는 배열의 값? 그러니까 우리가 배열 변수 선언을 하잖아요. 예를 들면 int 뭐 arr 해서 10개. 그래서 포인터 변수를 통해서 포인터 변수가 배열을 가리켜서 이 배열 안에 있는 값을 뭔가 바꾸든 뭐 어떻게 저장하든 값을 바꾸든 뭐 값을 빼내서 연산을 하든 이런 부분을 이번 영상에서 좀 다뤄볼까 합니다. 사용 방법만 알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포인터 변수와 배열 변수 선언했을 때, 그리고 포인터 변수가 배열을 가리켰을 때 어떻게 동작하는지에 대해서는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그 부분을 다뤄볼까 합니다. 네, 영상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릴게요. 자, 오른쪽에 보시면 int arr int라고 해서 정수 5개 값을 저장하는 변수가 선언이 되어 있죠. 우리가 정수값 하나가 4바이트라고 했을 때 0번째부터 이 한 칸이 1바이트예요. 그래서 4바이트씩 이거 5개네. 4바이트씩 뭐 이래서 4바이트 이런 식으로 차지한다. 그래서 0번째 배열을 0번째부터 값을 이제 접근한다고 했죠. 0번째부터 1번째, 2번째, 3번째, 4번째까지 있겠죠. 그래서 4, 5, 20바이트. 뭐 여기서 왜 정수가 4바이트냐? 나는 8바이트로 배웠는데 뭐 맞아요. 둘 다 맞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뭐 나중에 뭐 시스템 아키텍처라는 뭐 단어가 나오면서 되게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올 텐데 우리가 컴퓨터에서 int를 4바이트로 정하겠다라고 하면 4바이트예요. 또는 8바이트로도 정할 수도 있어요. 내 컴퓨터가 예를 들면 정수를 int를 8바이트로 딱 정했다 그러면은 그래서 5개 정수 5개 저장하는 배열을 선언하면은 8, 5, 40바이트가 어떻게 사용이 되겠죠. 근데 제 경험상 그냥 학생들 가르치는 경험상 학생들한테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키고 사이즈 오브 인트, 그래서 사이즈 오브 함수 사용해서 인티저 이렇게 출력을 하면요 대부분 4바이트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4바이트라고 했을 때 현재 제 컴퓨터에서 4바이트로 이제 정했기 때문에 4바이트라고 했을 때 20바이트가 사용된다. 0번째부터 접근해서 값을 저장하는, 그렇죠?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배열이 그거잖아요. 근데 이제 포인터 변수 이제 배열 간단하게 복습했고 포인터 변수, 그러니까 아스테리스크 p에서 int 아스테리스크 p 포인터 변수 정수 포인터 변수죠. 그리고 오른쪽에는 int 밸류. 그래서 얘 4바이트 하나당 한 칸에 1바이트라고 했을 때 얘 4바이트 이렇게 노란 칸만큼, 그렇죠? 4바이트 4칸 차지하겠죠. 그리고 포인터도 4바이트예요. 그래서 int asterisk p 하면 선언을 딱 하고 사용하면요 메모리에 포인터 변수에 어떻게 보면 4바이트 메모리 잡고 사용합니다. 그래서 asterisk p에서 포인터 변수를 딱 선언하고 사용하면 포인터 변수가 밸류를 가리키게 되면 이런 모양으로 가리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1바이트씩 쪼갰을 때 여기가 처음 시작이잖아요.
네, 이따 설명드릴 건데 어떻게 이 시작 주소를 가리키게 되는 거예요. 이 첫 번째. 네, 포인터 변수가 정수형 변수 가리키는 모양이 약간 이런 식으로 나올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아스테리스크 P한데 P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 포인터 변수 선언했죠. 근데 캐릭터형이에요. 그리고 여기 오른쪽엔 캐릭터 워드, 캐릭터형은 자료형, 단일 문자 자료형 1바이트라고 했죠. 그렇죠. 여기 1바이트 보이죠? 그런데 캐릭터하고 아스테리스크 P에 선언하잖아요. 그러면 캐릭터형 포인터 변수면은 캐릭터형이니까 1바이트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포인터 변수는 4바이트예요. 그래서 포인터의 크기는 가리키는 데이터 타입과는 관계가 없어요. 크기는 가리키는 데이터의 타입과 관계가 없다. 포인터는 메모리 주소를 저장하는 변수이므로 주소를 저장할 수 있는 크기만큼의 공간을 차지한다.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우리가 나중에 좀 더 깊이 들어가면은 뭐 32비트 시스템에서는 정수가 4바이트고 포인터 변수도 4바이트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64비트 시스템에서는 정수 인트가 8바이트고요. 포인터 변수도 8바이트입니다. 32비트 시스템이냐 64비트 시스템이냐 그거에 따라서 자료용의 크기가 달라진다. 모든 게 다 달라진다기보다는 전 대표적으로 이제 인트와 정수형이죠. 그리고 포인터 변수를 좀 설명드리고 싶어요. 네, 그 부분에서는 나중에 좀 더 깊게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캐릭터 변수, 캐릭터 아스테리스크 P, 포인터 변수로 이제 선언하면 4바이트고 캐릭터는 기본적으로 1바이트죠. 그냥 캐릭터 변수. 그래서 4바이트짜리 포인터 변수가 1바이트짜리 그렇죠? 캐릭터 변수 가리키는 거 볼 수 있죠. 네, 이런 모양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배열은 어떨까요? 배열은 일단 결론적으로 딱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캐릭터 아스테리스크 P 워드랑 포인터 변수 있잖아요. 얘는 4바이트. 일단 4바이트 설명드렸죠. 4바이트라고 했을 때 우리가 캐릭터 워드 30 하면은 캐릭터 하나가 1바이트이기 때문에 얘는 30바이트죠. 그래서 1바이트 쭉 위로 쭉 점점 뭐 더 있겠죠. 근데 여기 보시면은 포인터 변수가 누굴 가리켜요? 제일 처음에 0번째를 가리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어떻게 보면 배열의 시작 주소고 ARR 워드 또는 ARR 워드 0번째의 주소다.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읽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포인터 변수가 배열을 가리키면은 그 해당 배열의 시작 주소를 가리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이 포인터 변수를 통해서 포인터 변수가 배열을 가리켰죠? 그러면 그 해당 포인터 변수를 통해서 그 배열의 값을 제어하는 거예요. 어떻게 제어할지 이따가 코드로 설명을 드릴게요. 마찬가지예요. 네, 여기도 정수형 포인터 변수가 정수형 배열을 가리키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얘는 4바이트지. 아까 캐릭터는 1바이트시죠? 얘는 4바이트씩 했는데 가리키는 건 무조건 첫 번째, 그러니까 0번째죠. 0번째 시작 주소를 가리킨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네, 꼭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럼 포인터 변수를 좀 선언을 해볼게요. 배열 먼저 선언할게요. int 간단하게 ARR 3 해가지고 초기화를 그냥 10, 20, 30 이렇게 간단하게 저장해서 시작해 볼게요. 그리고 int 아스테리스크 P 언더바 int 이런 식으로 포인터 변수 선언하고요. 가리킬 때는요. P 언더바 int가 ARR을 가리킨다. 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약간 다르죠? 우리가 int value라고 했을 때 value가 10을 저장한다고 하잖아요. 이거 잠깐 이제 주석 처리를 하고요. P 언더바 int가 value의 주소를 가리켰잖아요. 여기서 배열과의 차이가 이 부분입니다. 이 주소, 이 end 표시, 이 주소 표시를 넣냐 안 넣냐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단일 변수, 그러니까 정수형 값, 그러니까 배열이 아닌 정수형 값 하나만 저장할 수 있는 그런 변수, 정수형 변수 하나 했을 땐 주소를 넣어야 되고요. 이렇게 주소를 안 넣고 이름만, 그러니까 배열의 이름만 넣으면요, 그 배열의 주소를 가리킨 것과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배열의 이름만 사용하면은 그 배열의 주소인 거죠. 정확하게는 배열의 시작 주소입니다. 그러니까 배열의 0번째의 주소라는 겁니다. 네, 배열의 0번째 주소. 그래서 다시 설명드리자면 AR, 여기는 AR 했잖아요. 이름만 사용했잖아요. 주소 안 넣고. 이렇게 하면은
배열 이름만 쓴 거죠. 그래서 배열 이름만 쓰면은 배열의 첫 번째 요소의 주소를 나타낸다. 그러니까 0번째 주소예요. 네. 그래서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배열의 시작 주소를 가리킨 거죠. 뭐가? p-int라는 포인터 변수가. 결론적으로는 동일한 자료형, 그러니까 int, 캐릭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자료형, 동일한 자료형의 포인터 변수가 배열도 가리킬 수 있다. 저는 일단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어요. 네. 포인터 변수는요, 결론적으로 단순하게 받아들이세요. 포인터 변수는요, 그냥 4바이트 메모리다, 혹은 8바이트 메모리다. 이 부분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순하게 접근하시지 너무 깊게 막 여러 가지를 막 그걸 넘어서 생각하면요, 더 헷갈리니까 그냥 포인터 변수는 4바이트 메모리다. 그냥 그렇게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포인터 변수는 누군가를 가리키는데 그게 자신과 동일한 자료용의 변수를 가리키던가 자신과 동일한 자료용 배열을 가리키던가 네, 그런 역할이다. 그러기 위한 포인터 변수다. 그래서 이 p-int를 통해서 ARR의 그러니까 정수형 배열이죠. ARR 배열의 값을 제어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cout 해가지고 ARR의 0번째를 이제 출력해보고 네, 한번 그러니까 출력하면서 확인해 볼게요. ARR 0 출력 땡땡 해주고 ENDL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0번째, 1번째, 2번째 그쵸? 배열은 0번째부터 접근하니까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하는 거죠. 일단 지금 출력을 하게 되면은 잘 나오죠. 근데 이제 포인터 변수를 통해서 접근을 할 거예요. 간단합니다. 그냥 사용 방법만 알면 돼요. 아스트리스크 p _int 네, 그거에 플러스 0번째에다가 제가 22를 넣을게요. 이렇게 하면은 p-int가 가리키고 있는 배열의 0번째에다가 정수값 22를 저장해라.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출력하면은 22, 20, 30 뭐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은 아스트리스크 p-int의 1번째에다가 100을 저장해라. 그러면 출력하면은 22, 130 뭐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겠죠. 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포인터 변수를 통해서 배열의 값을 접근해서 네, 바꾸는 걸 해본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것도 바꿔보죠. 연습 삼아서 아스트리스크 p _int의 3 세 번째다가 제가 17을 넣을게요. 아, 여기 2번째죠. 3이 아니라 22, 117 이렇게 저장된 걸 확인할 수 있죠. 네, 그래서 배열을 선언하고 포인터 변수로 배열을 가리켜서 포인터 변수를 통해서 네, 0번째, 1번째, 2번째 이 값을 바꾸는 걸 확인을 해봤고요. 포인터 변수가 가리키고 있는 배열의 0번째 뭐 이렇게 표현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한번 써볼까요? 포인터 변수가 가리키고 있는 배열의 1번째, 그러니까 정확히 2번째죠. 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말고 또 어떻게 지금 0번째, 1번째, 2번째 이렇게 접근해서 값을 바꿨잖아요. 포인터 변수 통해서. 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포인터 변수를 통해서 이제 배열을 가리켰잖아요. 이게 재밌는 거긴 하지만 포인터 변수를 배열처럼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33 그리고 시간상 복사 붙여넣기 할게요. 그래서 1번째, 2번째에 133, 233 자, 이렇게 해서 출력하면은 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네, 이것도 사용 방법 중 하나예요. 지금 제가 두 가지 방법을 알려드렸는데 지금 밑에 이제 알려드린 방법 배열 접근 방식을 이제 포인터에 적용한 거예요. 이런 문법도 가능하다라는 보여드린 거고 배열 이름이 포인터처럼 동작하기 때문에 포인터를 배열처럼 사용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방금 했던 p-disk p_int의 이것과 동일하다 그냥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문자열을 이제 해볼까요? 간단하게 정수는 이제 배열 정수 선에서 연습해봤으니까 이제 문자열을 좀 사용해볼게요. 문자열의 특징 제가 문자열 영상에서 설명드렸죠. 항상 끝에 널문자가 존재한다라는 거 그 부분 잊지 마세요. 그래서 str 한 10개만 선언하고 헬로 이렇게 해서 배열을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네, 출력해보죠. 자, 열 출력하고 땡땡
넣고 str 네, 이렇게 출력하면 되죠. END에. 그래서 이 큰 따옴표 이렇게 해서 초기화하면은 자동으로 끝에 넓은 문자가 들어간다. 그래서 문자 출력 잘 되는지 헬로 자 출력 잘 되죠? 자 확인했으니 포인터 변수를 통해서 가르쳐 보도록 할게요. 포인터 변수 캐릭터 아스테리스크 p 뭐 p 캐릭터 뭐 이렇게 포인터 변수 선언하고 똑같아요. 가리키는 거는 p 캐릭터가 str을 가리킨다. 네, 정수형 배열이든 캐릭터형 그렇죠? 배열이든 배열 이름만 쓰면은 그 배열의 주소 그러니까 정확히는 그 배열의 시작 주소를 네, 나타낸다. 그래서 이름만 쓰면 원래는 이제 단일 문자면 엔드 표시했었죠. 근데 배열이기 때문에 그래서 p 캐릭터가 str을 가리키는 그렇죠? 그 코드를 여기다 넣고요. 사용하는 방법도 동일해요. p 캐릭터에 제가 예를 들면 아까 했던 인트에서 정수 포인터 가리켰던 거 똑같이 아스테리스크 p 언더바 캐릭터에 0번째에다가 p를 넣어볼게요. 대문자 p. 그러면 헬로의 맨 앞 글자에 그렇죠 0번째에 p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출력하면은 PELLO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이렇게 나오죠. 접근하는 방식은 동일해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1번째에다가는 I 그러니까 피아노를 한번 출력해 볼게요. 네, 헬로에서 그러면은 여기에 2번째는 A가 들어가겠죠. 네, 이런 식으로 한번 네, 연습해 보는 거죠. 3번째는 N 그리고 4번째 정확히 5번째죠. 정확히는 초기화를 헬로로 초기화했지만은 이렇게 포인터 변수를 통해서 값을 바꾸고 이게 피아노 이렇게 출력할 수 있다라는 거죠. 간단하죠. 자 여기서 알파벳 L이 몇 개인지 한번 출력을 좀 해볼 겁니다. 포인터 변수 통해서 한번 네 응용을 좀 해볼게요. 그래서 while문 해가지고 p 캐릭터가 가리키고 있는 값이 널이 아닐 때까지 반복하자. 이 조건문이죠. 널이 아닐 때까지 반복하는데 만약에 p 캐릭터의 값이 캐릭터의 값이 L이면은 정수값을 올려줘서 몇 개인 출력하면 되겠죠. 그러면 정수값을 저장할 변수 하나 선언할게요. int count 라는 변수 선언을 해주고요. 그래서 L을 만나면 count 플러스 count만 출력하면 되겠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확인해야 될 게 자, p 캐릭터가 널이 아닐 때까지 반복하는데 이 코드만 넣어서는 계속 무한 반복일 거예요. 그러니까 p 캐릭터 현재 0번째를 계속 가리키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방법은 조건을 보면은 p 캐릭터 지금 0번째를 가리키고 있는데 첫 번째 0번째는 h죠. p 캐릭터가 또 보니까 조건이 널이 아니면 계속 반복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p 캐릭터는 현재 계속 어디를 가리키고 있어요? 배열의 0번째를 계속 가리키고 있어요. 그러면은 p 캐릭터가 가리키는 걸 0번째 가리키고 있는 거를 1번째, 2번째, 3번째 이렇게 옮겨가면서 그 값을 비교를 해야겠죠. p 캐릭터가 가리키고 있는 거를 계속 str에 0번째에서 1번째로 옮기고 2번째로 옮기고 3번째로 옮기고 이렇게 가리키는 부분을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p 캐릭터 플러스 자 이렇게 하면은 p 캐릭터가 가리키고 있는 그 부분을 다음 문자로 계속 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0번째, 1번째, 2번째 계속 0번 처음에 이제 여기 이 부분이죠. p 캐릭터가 str을 가리키고 있다. 이거는 p 캐릭터 포인터 변수가 str의 0번째를 가리키고 있다. 정확하게 0번째 주소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넘겨줘야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체크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H인지 E인지 L인지 뭐 이런 식으로 뭐 L이 그렇죠? 몇 개인지 계속 다음번 넘어가면 체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코드를 넣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P 캐릭터가 가리키고 있는 게 처음에 str이 0번째였다가 그 다음에 str 1번째를 가리키고 2번째를 가리키고 3번째를 가리키게 되는 거예요. cout L의 개수는 땡땡 하고 카운트를 이제 출력을 하겠죠? 하고 endl 뭐 이렇게 그리고 현재 P 캐릭터가 어디를 가리키고 있는지 한번 보고 싶어요. 가리키고 있는 값은 뭐 해가지고 P 언더바 캐릭터의 값을 이렇게 출력하는 거죠. 그래서 실행하면은 자
헬로하고 문자 L의 개수는 2 나와요. 근데 현재 가리키고 있는 값 뭘까요? 지금 아무것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딱 생각해보면 우리가 문자의 제일 마지막 끝에 뭐가 있죠? 널 문자가 있죠. 현재 지금 널 문자를 가리키고 있어서 아무것도 안 나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제가 P 캐릭터에 현재 P 캐릭터 가리키고 있는 곳에 마이너스 1번째, 자 이렇게 하면은 현재 가리키고 있는 P 캐릭터가 가리키고 있는 곳에 마이너스 1번째거든요. 현재 P 캐릭터가 널 문자를 가리키고 있다 라고 했을 때 아까 봤죠?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 그러니까 저는 일단 널 문자 가리키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널 문자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아무것도 안 나왔는데. 그러면은 P 캐릭터 가리키고 있는 곳에 마이너스 1번째 하면은 뭐가 나와야 돼요? 헬로우에서 널 문자 했으니까 5가 나와야겠죠. 여기서 5가 나오면은 P 캐릭터가 널 문자를 가리키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한번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가리키고 있는 곳에 값은 5가 나오죠. 그러니까 문자에 출력하면 헬로 나오고 L의 개수는 2개, 그리고 가리키고 있는 값은 5. 그러니까 정확히는 이제 P 캐릭터가 가리키고 있는 곳에 마이너스 1번째를 1번째 마이너스 1번째의 값을 출력하라 이 말입니다. 제가 뭐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냐라고 아까 방금 얘기는 했지만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P 캐릭터가 처음에 STR을 이렇게 가리켰을 때 STR의 0번째를 가리키고 있고 P 캐릭터가 이렇게 STR의 1번째, 2번째, 3번째 이 코드 통해서 P 캐릭터 플러스 이거는 뭐예요? P 캐릭터가 가리키고 있는 곳을 1바이트씩 넘어가면서 다음 번을 가리켜라 이 말입니다. 포인터 변수와 배열할 때 이 부분을 좀 많이 학생들한테 강조를 해요. 이거를 응용할 줄 알아야 된다 라고 하면서 어디를 가리키고 몇 번째, 그쵸? 어딜 가리켜서 출력해봐라, 3번째 가리켜서 출력해봐라 이 말입니다. 만약에 제가 여기서 중간에 P 캐릭터가 STR의 1번째 그거에 뭐를 가리켜요? 주소를 가리켜야겠죠? 포인터 변수니까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자 제가 중간에 이 코드를 넣었어요. 그러면 여기 맨 마지막에 이 세 가지 출력 뭐가 나올까요? 문자를 출력하면 STR 하니까 헬로가 나오겠죠. 그리고 L의 개수는 똑같이 카운트니까 2가 나와요. 근데 이 Y문 닫고는 카운트를 구하기 위한 어떻게 Y문이기 때문에. 근데 밑에 P 캐릭터가 STR의 1번째를 가리키고 있어요. 1번째 주소예요. 1번째 STR 1번째는 어디예요? HELLO에서 2죠. 그쵸? 2를 가리키고 있는데 가리키고 있는 값은 해가지고 현재 P 캐릭터의 마이너스 1번째 값을 출력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P 캐릭터가 가리키고 있는 곳에 마이너스 1번째. 근데 현재 제가 1번째를 가리키고 있죠. 이 코드에서. 그러면 뭐가 나와야 돼요? 0번째를 가리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H가 나와야겠죠. 이렇게 볼 줄 알아야 된다라고 저는 설명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H가 이렇게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죠. 포인터 변수는요. 주소를 가리키기 위한 포인터 변수예요. 배열 이름만 넣었을 때는 배열의 0번째의 주소인 거고 배열의 1번째, 직접적으로 이렇게 1번째 주소, 그렇죠? 이렇게 할 수 있죠. 이거를 이렇게 P 캐릭터가 가리키고 포인터를 이해하기 위한 연습이다. 저는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어요. 네, 여기까지. 이번 영상에는 포인터 변수 그리고 배열을 가리켜서 어떻게 해요? 포인터 변수를 통해서 그 배열의 값을 접근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어요. 다음 영상에서는 배열과 포인터 변수 함수까지 해가지고 이 세 가지를 섞어서 응용하는 그런 연습하는 영상을 좀 올려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중요한 거는 그죠? 포인터 변수가 가리켰을 때, 배열을 가리켰을 때 어딜 가리키냐, 그 배열의 이름만 썼을 때는 그 배열의 0번째를 가리킨다.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값을, 그죠? 포인터 변수를 통해서 값을 어떻게 바꾸고 수정하고, 그 다음에 포인터 변수 통해서 그 배열의 몇 번째를 가리키는데 어떻게 가리키는 건지 플러스 해가지고 포인터 변수가 그쵸? 플러스 연산 그쵸? 사용했죠? 그래서 포인터 변수가 다음 주소를 가리키고 그 다음 주소 가리키고 뭐 이렇게 체크하는 것도 해봤고, 그 다음에 직접적으로 1번째 주소 이렇게 가리키는 것도 해봐서 현재 가리키고 있는 곳에 마이너스 1번째의 값을 출력하는, 예, 그런 식으로 해서 되게 여러 가지를 좀 응용해 봤는데 이거 말고도 연습할 게 되게 많아요. 처음에 헷갈리면요 많이 연습해 보시는 거 추천드려요. 연습만이 살 길이에요. 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포인터 변수와 배열과 같이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어요. 이번에는 포인터 내 이제 배열 함수를
같이 사용을 해볼 거예요. 정확히는 함수 이제 파라미터죠. 함수 인자, 파라미터. 그냥 한글로 쓸게요. 파라미터를 이제 포인터로 내가 함수를 만들었고 메인 함수에서 배열을 주소로 보냈을 때 함수 파라미터 포인터로 연결시켜서 포인터 변수를 통해서 배열을 제어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말이 좀 복잡하죠. 그래서 보면 알 거예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포인터, 배열, 함수를 같이 사용을 해볼 거다. 물론 이 영상을 좀 보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포인터의 기초 기본 알아야 되고 배열의 기초 기본 알아야 되고 함수의 기초 기본도 당연히 당연히 알아야겠죠. 일단은 우리가 배웠던 포인터 변수 int asterisk p int로 하고 또 배열 하나 선언을 할게요. arr 한 3개 해서 간단하게 10, 20, 30 이렇게 했을 때 제 지난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죠. p 언더바 int가 arr 자 이렇게 하면은 포인터 변수 p int가 arr 배열을 가리킨다. 뭐 가리킨다? p int가 arr의 주소를 저장한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근데 다르게 얘기하면 포인터 변수 p int가 정수형 배열 arr의 시작 주소를 가리킨다. 여기서 시작 주소는 arr의 0번째의 주소를 가리키는 거죠. 지난 영상에서 제가 이 부분을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0번째, 1번째, 2번째를 어떻게 가리키는 건지 또 반복문도 같이 사용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난이도가 좀 있을 수 있는데 그래도 반복해서 해보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 그러니까 옆에 좀 노트나 연습장 있으면 그걸 그림을 그려가면서 가리키는 거 그려가면서 연습하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시작 주소를 가리킨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함수로 같이 사용해보자는 거죠. 먼저 sum이라는 함수를 만들고요. 그리고 이름은 똑같이 p int 서 이렇게 만들 거예요. 파라미터 포인터 변수로 만들죠. 그리고 메인에 있는 포인터 변수는 지워줄게요. 이거 다 지우고요. int sum 하고 int asterisk p 언더바 int 여기서 int return 하지 말고 포인터를 사용하니까요. 보이더를 사용할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영상 중에 함수랑 포인터 처음 사용할 때 그때는 배열을 사용하지 않았으니까 그때 포인터 변수를 인자 파라미터 사용할 때 void 함수 이름 앞에 void를 써서 왜 그렇게 사용했는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 영상 참고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무엇을 할 거냐 arr 배열에 값이 3개가 들어있죠. 10, 20, 30 이걸 각각 10씩 더해서 5 아니면 뭐 10씩 더해서 저장을 해볼 겁니다. sum이라는 함수를 호출하고 arr 자 이렇게 하면은 함수를 호출을 했죠. sum이라는 함수를 호출하고 arr의 주소 그러니까 배열은 배열 이름만 쓰면은 그 배열의 주소를 표현한다고 설명을 드렸어요. 배열의 주소를 뭐 나타낸다 표현한다 그러니까 배열의 주소다 이름만 쓰면 배열의 주소입니다. 그래서 함수에서 주소로 이렇게 전달하면은 함수가 정의된 부분은 파라미터에 포인터 변수가 있죠. 뭐예요? 포인터 변수 asterisk p int죠. 이렇게 사용하면은 p int가 arr의 0번째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포인터 변수 우리가 포인터 변수가 뭐예요? 자기가 가리킨 포인터 변수가 가리킨 변수의 값을 제어했잖아요. 그쵸? 포인터 변수를 사용하면은 포인터 변수 사용하고 배열도 마찬가지로 배열 주소로 보내면은 arr 배열의 값을 제어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p int가 arr를 가리키게 되니까 여기 10, 20, 30을 제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영상 좀 더 진행하기 전에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릴게요. 이제 사용을 하면 됩니다. p int가 arr를 가리키고 있으니까 이제 p int의 값을 동일합니다. 지난 영상과 동일하게 값을 10이나 5씩 더해줄 거예요. 그래서 p int의 0번째 p int의 값이죠. 0번째 더하기 10 썼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p int의 0번째와 asterisk p int의 0번째 이거와 이 코드는 동일한 코드입니다. 이것과 이거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아스테리스 p 인트의 플러스 0 이게 p 인트의 0번째거든요. 그러니까 p 인트가 가리키고 있는 배열의 0번째입니다. 그래서 10이죠. 10에 10을 더해서 p 인트가 가리키고 있는 배열의 0번째에 저장해라. 10을 더해서 저장해라. 근데 이것도 동일하다. 이제 배열처럼 포인터 변수를 배열처럼 이렇게 사용하면요. 동일하게 p 인트가 가리키고 있는 배열의 0번째.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쓸게요. 옆에다가 주석으로 p 인트가 가리키고 있는 배열의 0번째.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제가 포인터를 이제 영상에 설명하면서 역참조 뭐 이런 단어를 사용을 안 할게요. 괜히 그런 단어를 썼다가 또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혹은 뭐 이해하기가 더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최대한 쉬운 단어로 설명을 할게요. 여기까지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p 인트가 가리키고 있는 배열의 0번째 이 부분을 표현하는 게 여기 이 코드도 되고 이 코드도 된다. 동일하게. 네, 그래서 똑같이 복사붙여 이렇게 할게요. 시간상. 그래서 1, 2. 네, 동일하죠. 자, 이렇게 함수로 호출해서 어떻게 보면 뭐예요? 포인터로 가리켜서 이 함수 안에서는 메인 함수에 있는 배열의 ARR이라는 이름의 정수형 배열의 값을 10씩 더해서 저장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이 sum이라는 함수에서. 그래서 이제 출력을 해볼게요. cout ARR의 0번째 뭐 땡땡 이렇게 하고 ARR의 0번째 뭐 이렇게 출력해보면 되겠죠? 테스트를. 그래서 이거를 번째, 1번째, 2번째 그리고 1번째, 2번째 이런 식으로 그래서 실행을 하게 되면은 20, 30, 40이 저장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문자열이든 배열, 정수형 배열이든 뭐 실수형 배열이든 이렇게 값을 주소로 전달해서 포인터 변수를 통해서 그 함수에서 값을 바꾸는 거를 여러 번 연습해 보세요. 그랬을 때 나중에 응용이 되니까요. 우리가 이제 함수를 기본적으로 배울 때 이제 값을 전달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포인터 변수를 이제 파라미터 쓰는 함수와 다른 점이 바로 이런 부분이죠. 제가 void sample이라는 함수를 그냥 하나 만들게요. 그리고 여기 int value를 이제 만들 겁니다. 그리고 이 함수도 마찬가지로 더하기 기능을 가진 함수예요. 그래서 value는 value 더하기 뭐 20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cout 뭐 주석 처리할게요. 그냥 cout 뭐 출력해서 밸류 값 출력한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 sample이라는 함수를 사용할 때는 sample이라는 함수 자 그리고 int index 밸류 그냥 밸류라고 할게요. 동일하게 그냥 이 밸류 여기 있는 밸류와 그쵸 함수 파라미터 밸류 달라요. 이거 예전에도 설명드렸어요. 30 그리고 여기다가 밸류 뭐 이렇게 했을 때 여기는 뭐예요? 값을 전달하는 거죠. 이 부분은 제가 지난 영상에서 했어요. 근데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밸류에 30을 저장하고 그러면 이 밸류를 통해서 30을 어디에요? 여기 샘플이라는 그쵸 함수 우리 샘플 함수 호출했잖아요. 그러면 샘플의 함수에 30이 값이 전달이 되죠. 전달이 돼서 30 더하기 20은 밸류. 여기 있는 밸류는 샘플에 있는 파라미터 이 밸류이기 때문에 이거와 메인 함수에 있는 밸류와 상관이 없다. 그래서 여기서 30 더하기 20 하면 50이고 뭐 출력해서 50이 나오겠지만 여기 있는 밸류는 여전히 그냥 30인 거죠. 그렇죠? 여기는 값을 전달하는 거예요. 값을 파라미터에 있는 int value 이 변수에 저장 30이 저장돼서 이거를 그냥 우리가 일반 변수 사용하듯이 사용한 거라고요. 근데 포인터 변수는 어떻게 보면 그게 아예 좀 느낌이 다르죠. 값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얘는 그냥 포인터 변수는 이 함수를 그러니까 포인터 변수 파라미터는 이 함수 해당 함수를 호출했을 때 호출한 부분에 그 변수의 주소를 연결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값을 뭐 주고받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pint가 어떻게 해요? ARR을 연결시킨 거죠. 혹은 int value 선언한 김에 예를 들면은 sum 함수 호출해서 그냥 주소 처리할게요. 좀 헷갈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value. 그럼 뭐예요? 여기 있는 pint가 value를 이것도 주소 처리해야겠네요. 네. pint가 value를 가리킨 거죠. 그렇죠? 값을 주고받고 이런 게 아니에요. pint가 value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pint가 정확히는 value의 주소를
어떻게 보면은 뭐 링크 빨대로 꼽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pint를 통해서 밸류의 값을 제어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런 거예요. 간단하게 뭐 예전에 했던 거 잠깐 복습을 했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네. 그래서 일단 이건 다 지우고요. 샘플 만든 것도 지울게요. 이렇게 해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면은 문자열도 가능하겠죠? 이번에는 문자열을 해볼 거예요. 문자열은 그냥 캐릭터 네임 그냥 워드로 할까요? 네. 그래서 헬로 하고 크기는 뭐 적당히 10 정도. 네. 이렇게 사용할 겁니다. 좀 여유 있게 잡아주고요, 배열을. 그래서 함수를 만들 건데 그냥 보이드로 해서 출력, 그냥 프린트, 네. 그냥 전달해서 출력을 해볼 거예요. 그리고 캐릭터 아스터리스크 p 뭐 워드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문자열도 마찬가지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출력해주는 거예요. 문자열 보내서 출력해주는 그런 기능의 함수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예제를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함수 사용할 때 프린트 하고 똑같아요. 워드 이름만 쓰면 되죠. 이름만 사용하면은 pword가 그렇죠. 배열의 시작 주소를 가리키는 거죠. 이 pword가 워드의 시작 주소를 가리켜서 pword를 통해서 hello 여기 워드 이 배열 문자열이죠. 이거의 값을 hello 이 값이죠. 얘를 제어할 수 있다라는 거죠. cout pword의 0번째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endl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의미 아까 동일하죠. pword의 값인데 1번째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번갈아 가면서 해보죠. 네, 헬로니까 5글자니까 그리고 마지막에도 0번째, 1번째, 2번째, 3번째, 4번째, 5번째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출력을 하는 걸 헬로 하고 5번째는 뭐예요? 결국 널문자죠. 네, HELLO 5. 5번째라는 건 실제로 그러니까 배열은 0번째부터니까 HELLO 널문자. 그러니까 정확히는 6번째죠. 이렇게 출력하는 걸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간단하죠. 여기서 제가 뭐 헬로를 제 지난 영상에서 피아노로 바꿀 때도 마찬가지로 이거를 널문자만 빼고 바꿔주면 되겠죠. 0번째를 뭐 P 그리고 이것도 번갈아 가면서 할까요? 1번째는 I 이런 식으로 쭉쭉 해서 마지막에 N O 피아노 뭐 이런 식으로 해볼 수 있겠죠. 0번째, 1번째, 2번째, 3번째, 4번째 이렇게.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또 출력을 이렇게 해볼 수 있겠죠. 그러면 헬로가 나오고 피아노 붙였으니까 피아노 이렇게 나오고. 네, 간단하죠. 이런 식으로 연습해 보시라는 거예요. 피아노 잘 나오죠. 그래서 문자열 이렇게 해봤고요. 간단하게 좀 다른 연습을 좀 해볼까요? 함수 이름을 커피 스트링. 네, 그러니까 문자에 복사하는 거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당연히 커피 스트링 호출할 때 워드의 주소, 그렇죠? 배열의 주소죠. 배열 이름만 쓰면 배열 주소예요.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제가. 근데 복사할 대상의 배열을 만들어야겠죠? 그 캐릭터 데스티네이션? 네, 데스티네이션 이름의 배열을 얘도 10개, 뭐 20개도 되고 50개도 되고 뭐 상관은 없습니다. 여기다가 인자를 하나 또 더 추가할게요. 캐릭터 포인터 p 데스티네이션. 여기 p 데스티네이션에는 어떻게 보면 이 데스티네이션 주소를 전달할 겁니다. 그러니까 주소를 통해서 연결시킬 거예요. 다시 말하면 p 데스티네이션을 데스티네이션에 연결시킬 겁니다. 그러기 위한 포인터 변수예요. 그래서 얘를 좀 복사해서 여기 정의 부분에 또 추가 이렇게 해야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워드, 그러니까 문자열이 있는 배열과 그리고 복사할 그 배열. 그래서 주소를 넣어주고 그 다음에 p 데스티네이션 포인터 변수를 통해서 데스티네이션을 어떻게 연결시킨 거죠. 갈고리로 연결시켰다고 할까요? 그래서 p 데스티네이션을 통해서 데스티네이션 이 메인에 있는 데스티네이션 배열을 제어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복사를 할 건데 코드는 간단할 것 같아요. while문 이 부분은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언제까지 p 언더바 워드, 그렇죠? 포인터 변수죠. 얘가 널이 아닐 때까지 반복해라 이 말이죠. 그래서 p destination
여기에 라스트 p word. p word가 현재 가리키고 있는 곳의 값을, 그러니까 정확히는 p word가 가리키고 있는 배열, 그러니까 word죠. 거기에 있는 값을 0번째, 현재 p word는 0번째, word의 0번째를 가리키고 있죠. 거기에 있는 값을 p destination이 현재 가리키고 있는, 현재 지금 시작 아직 안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은 p destination은 destination의 0번째를 가리키고 있죠. 거기에 있는 0번째의 값을 저장해라 이 말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좀 주석을 좀 풀어 써볼까요? p word가 가리키고 있는 배열의, 이렇게 할게요. 이게 반복문이니까 현재 가리키고 있는 배열의 값, 기니까 밑에다 써볼게요. p word가 현재 가리키고 있는 배열의 값을 p destination이 현재 가리키고 있는 배열의 저장, 이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p word가 현재 가리키고 있는 배열의 값을 p destination이 가리키고 있는, 현재 가리키고 있는 배열에 저장한다. 이게 좀 더 정확하지 않을까 싶어요. 동시에 뭘 해줘야 돼요? 가리키고 있는 거를 저장한 다음에 가리키고 있는 거의 위치를 바꿔줘야겠죠. p word가 처음에 0번째를 가리키고 있었는데 그 다음에 1번째를 가리키고 2번째를 가리키고, 이렇게 하면서 서로가, 그러니까 복사할 대상과 그러니까 복사와 복사를 당할 대상, 그게 현재 가리키고 있는 거를 계속 다음 걸 가리켜야 되고 다음 거 가리켜야 되고, 그래서 계속 언제까지? 널이 아닐 때까지, 그러니까 너를 만날 때까지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플러스 이렇게 하면 뭐예요? 저장하고 나서 p word는 다음 거 가리켜라 이 말이에요. word는 다음 거 가리켜라, 말이 좀 이상하게 하는데. 그리고 p destination 또 얘도 다음 거 가리켜야지 다음 거 저장하잖아요. 만약 이거 안 하면요 그냥 5만 나오면 끝날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꼭 해줘야 된다. 이렇게 한 다음에 마지막에 뭘 해줘야 돼요? p word가 아니라 p destination이죠. word는 이미 널문자가 있으니까 p destination, 그러니까 p destination이 다 이제 복사 다 당했고 그 다음 부분을 어떻게 보면 가리키죠. 이 반복문이 끝나면은, 그쵸, p destination은 그 복사한 다음 거를 가리키고 있잖아요. 다음 배열, 그쵸. 그래서 거기에 이거는 그림을 그리면서 해봐야 돼요. 널문자를 추가하면 되겠죠. 그쵸? 널문자가 없으면 문자가 아니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널문자 꼭 추가해야 됩니다. p destination이 문자가 끝나고 난 다음을 가리키고 있잖아요. 거기에 널문자를 추가해야 된다. 출력은 간단하죠. 원본 출력 땡땡 해서 word 하고 cout 복사본 출력, 이렇게 할까요? 복사본 출력 destination 이렇게 해서 출력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endl, 매번 endl을 빼먹네요. 여기가 아니라 endl, 이렇게 해서 원본과 복사본을 이렇게 출력을 할 수가 있다. 간단하죠. 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포인터와 어떻게 보면 함수 그리고 배열 이렇게 같이 사용하는, 인자로 전달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네,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릴게요. 네,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